중국에 부동산 버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요. 대부분 중국의 행정 구분으로 볼 때 3급시 4급이라고 불리우는 중소도시들의 부동산 버블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단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분양이 안 된 주택을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500만 명을 동원해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지어 있는데 아무도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주택이 거의 6억 명분 이상이 지금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실예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기업들이 최근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도산을 했어요. 그 도산한 이유가 분양이 안 되어 자금 순환이 막히니까. 그래서 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몇몇 작은 은행들에서는 도산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은행이 도산을 하게 되면 주요 기업체나 산업체들이 자금을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산업체들과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수출이나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기업 활동을 못하게 되면 정부가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 중국 정부의 재정 부채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악화되면서 더 나아질 방법도 없게 되니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지방정부별로는 정부의 파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우리 전체 수출의 30%가 넘고요. 수입하는 비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수입하는 비중 중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한 물품물이나 식품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중국의 경제가 엉망이 되면 우리의 수출이 30% 줄어든다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원자재나 식자재도 제대로 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평온할 리가 없죠. 지금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고, 여기에 중국의 경제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사태에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가 중국에게 받아야 하는 수출 대금, 그리고 무역 대금,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파가 커서 국제적인 무역이 엉망이 될 거예요. 그 질서가 새로 잡히는 데까지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될 겁니다. 이것은 그 부동산에 투자되는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가를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줄어드는 폭도 점점 심해졌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오면 역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줄어드는 정도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새 정부 새내각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를 해서 가중치로 합계를 내는 그런 지표가 되겠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하강을 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많은 그 부동산 회사들이 망했죠. 대표적인 게 헝다 에버그란데 같은 회사가 되겠죠. 역시 금년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이지만 상황은 약간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꽂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계속 욕조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 부동산 회사들에게 투입되는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너스예요. 그것도 17%부터 20몇 %까지 그렇게 마이너스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기업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없고 나가는 자금만 많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분양이 안 돼서 어려운 부동산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 그래프는 실제로 부동산이 판매되는 그 상황을 보여준 것인데요. 투자 들어간 것이나 경기 지표와 밀집한 관계가 있어서 모양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호전은 됐으나 역시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국에 있는 중국 부동산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부동산 회사들, 건설 회사들이 망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중국에서는 이렇게 건설을 하던 회사가 망하게 되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집은 생겼는데 빚은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은행으로부터 빚을 갚지를 못하게 되니까 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은행은 이들 부동산 기업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빌려줬던 돈을 현실적으로 받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도산하는 사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왜 중국이 이 부동산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또 왜 중국이 은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안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봐도 체감이 각각 다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있는 친지에게 전화를 하셔서 물어볼 때 아니 별로 그런 일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지역으로 볼 때도 동서남북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동쪽 지역이나 중부 지역은 그나마 좀 낫고요. 서부 지역이나 동북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상황이 나쁜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중국의 동북 지역이라면 만주죠. 그리고 만주에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연길 그쪽 지역은 지금 부동산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좀 형편이 나은 지역에서 부동산이 잘 팔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좀 경제적으로 발달해 있는 동부 지역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판매가 25% 이상 줄었죠. 중부 지역 마찬가지고 서부 지역 말할 거 없죠. 완주 지역은 4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내릴 수 있죠. 지금 중국의 부동산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부동산 개발 회사가 막 망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 회사가 망하니까 건설 회사가 같이 망하고 부동산 회사가 망하니까 주민들이 집을 계약은 했지만 집을 인도받지 못하고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은 떠나앉게 됐고 총체적 난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양다리 시장을 모두 확보해야만 이런 난국을 파괴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미국이나 중국 위주의 시장보다 우리가 그동안 약간 등한시했던 남반부 시장이라고 부르죠. 아세안 시장, 중동 시장, 남미 시장 이런 것을 집중해서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에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알려준 사례가 요소수 사태 같은 거죠. 요소수라는 거는 디젤 차량에다가 이제 첨가해야 되는 그 제품인데 사실은 액수도 크지 않고 기술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만들었던 그런 제품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량에 가까운 것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다가 중국이 그 수출을 안 하니까 첫 시간에 한국의 산업이 멈출 수 있다.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었죠. 그럼 중국이 일부러 그렇겠냐? 아닙니다. 중국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중국이 비료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비료 관계된 일체의 자재의 수출을 금지했고 요소수가 요소로 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 요소수 수출이 잠시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요소수 말고 또 우리가 중국이 수출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냐? 모릅니다. 그 수많은 상품 중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봐야죠.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는 좋은데 중국이라는 그 두 글자로 송두리째 다 묶는 게 문제예요. 중국 사람도 싫고 역사도 싫고 문화도 싫고 상품도 싫고 중국 돈도 싫은 거냐? 14억 인구가 다 미운 거냐? 그런 식으로 증오를 키워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국 사람과 중국 정부는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계속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군사적 위기의 가능성입니다. 그러한 그 군사적 위기가 꼭 온다고 할 수 없지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다 깊이 한번 인식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